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링의 제롱입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 웅님이 맡겨주신 메탈 빌드 에반게리온 초기에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와우, 저도 한번 사고 싶었다가 예약 실패했거든요. 오프라인도 금방 물량이 동나서 이거 어떻게 사야 되지? 라고 하고 있었는데 요거를 리뷰해보게 되네요. 네, 2019년 2월 23일에 발매를 했습니다. 일반판이고요. 가격은 엔가로 22,000엔. 발매 당시에 수량이 너무나도 적어서 말이 많았습니다만 2019년 9월에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시 못 구하신 분들은 그때를 꼭 노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메탈 빌드 에반게리온 초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딱 꺼내봤을 때 첫 마디는 크다? 라는 느낌이었어요. 실제 전시되어 있는 샘플들이나 아니면은 공식 사진 같은 걸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사이즈감을 못 느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딱 꺼내서 만져보고 나니까 사이즈도 크고 퀄리티도 높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사이즈가 옆에 일반 건프라 HG를 갖다 놓으면 압도당하는 수준입니다. 정말 크거든요. 진짜 HG가 2대는 있어야 이 에반게리온에 필적하는 사이즈가 나오는 수준이어서 진짜 크긴 크네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에반게리온이 허리를 꼿꼿이 펴고 있는 거는 좀 어색한데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TV판이나 그런 과거 다른 매체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나왔었으니까요. 단지 허리를 굽혔을 뿐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초호기의 카리스마와 겹쳐져서 진짜 초호기가 폭주했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허리 굽힘인 것 같아서 전 이게 마음에 드네요. 자,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머리 부분, 옆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정말 멋진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의 호불호를 갈리게 했었던 정면, 짜잔! 개인적으로는 이 신극장판 파 포스터가 생각나네요. 폭주해가지고 아주 그냥 강렬하게 울부짖고 있던 초호기, 그게 생각납니다. 가까이서 보면은 그 느낌이 더합니다. 엄청 좀 길어 보인다고 해야 될까? 이렇게 입을 쫙 벌려서. 근데 실제로 이건 입 벌린 것도 아닌데 입 벌려 보면은 쫙 진짜 극장판의 그 폭주한 초호기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확실히 근데 옆에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 멋있고 카리스마 있고 이게 초호기질한 느낌이기도 해요. 이렇게 입 다물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다가 상상 이상으로 도색도 잘 되어 있습니다. 어디 뭐 도색이 삐져나갔다거나 그런 거 없이 상당히 깔끔했어요. 특히나 이런 눈가에 들어가는 이제 금속 느낌의 도료도 미스 없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라인 부분들 이런 것도 참 괜찮았고, 이런 눈 같은 경우는 미스나기 일수인데 그런 것도 딱히 안 보여서 상상 이상으로 퀄리티가 좋네 라는 생각이 볼 때마다 드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얼굴 내부에 있는 덕트 쪽도 다 층층이 도색이 되어 있죠. 입 내부도 물론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해서 실제로 입 내부 같은 느낌을 살려놓은 느낌도 있어요. 목 내부에는 목이 움직일 때마다 같이 움직여주는 목 파츠가 있습니다. 입을 벌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입을 벌릴 때마다 이렇게 같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부에서 빠질 수가 있어요. 네, 그걸 대비해서 매뉴얼에 머리 빼고 다시 끼워서 조립하세요 라는 안내가 나와 있기도 하더라고요. 목의 뒤쪽 부분이나 아니면 앞쪽도 마찬가지, 특히나 조형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흉부도 도색 미스 없이 깔끔했습니다. 네르프의 마크라던가 에반게리온이라는 이름이라던가 메탈릭 도장 자체가 정말 잘 되어 있어서 보기 좋았고요. 그리고 등 쪽도 뭐 좀 소름 돋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허리 쪽 특히 디테일 참 좋았고 보는 재미 있었고 감상하는데 꽤 재밌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포인트 되는 도색들도 역시 미스 없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서 얘네 에반게리온 시리즈 품질 상당히 좋은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앞부분도 마찬가지로 메탈릭적인 포인트들 다 들어가 있고 다 이렇게 포인트 도색도 되어 있습니다. 참 괜찮지 않나요? 거기다가 어깨 파츠, 말이 어깨 파츠긴 한데 등 쪽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어깨 커버 같은 느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도색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안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죠. 팔 부분에도 네르프 마크 등의 데칼이 붙게 되고 어깨에는 에바 1호기의 형태가 딱 이렇게 또 들어가 있죠. 그리고 팔 디자인 정말 좀 파격적이었는데 기존에는 옛날 프라모델 같은 거 보면 고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야, 이 관절 막 합금 보이고 막 그러니까 되게 화려합니다. 와, 중간에 이런 메탈릭 느낌도 살려놨고, 바깥쪽에 빠짐없이 이런 형광색의 이런 느낌도 살려놨고, 좋습니다. 손도 이렇게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또 메탈릭 도색이 되어 있어서 보기 좋았습니다. 골반부가 특히 좀 오밀조밀해서 보기가 좋았는데, 이런 다리 사이 허벅지 안쪽으로 보이는 약간 사람 근육 같은 느낌이라던가, 뒤쪽으로 보이는 또 이제 힙 부분, 진짜 골반만 툭 나와 있으니까 또 엉덩이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좀 인체에 닮은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리 쪽도 디테일이 참 좋았는데 몰드가 하나하나 파여 있고 라인이 들어가 있는 등 신경 쓴 부분 꽤 많아 보이고요. 거기다가 메탈릭 느낌, 좌우로 투톤이다 보니까 요것도 또 다른 느낌 주고 있습니다. 허벅지 뒤쪽도 마찬가지 몰드 참 좋았고요. 그리고 종아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하게 되어 있고, 바깥쪽이라던가 앞쪽이라던가 라인이나 이런 거 굉장히 빼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인기 좋을 만했네. 다시 봐도. 와, 신발? 발. 발 부분에도 도색 미스 어디 있지 않을까? 하면서 봤어요, 계속. 근데 생각보다 뭐 그런 미스 딱히 없었고요. 발바닥도 약간 운동화 같은 느낌 잘 되어 있다.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합금 파츠는 어디 쓰였을까요? 당장 확인 가능한 건 어깨 내부가 완전 통으로 합금입니다. 완전 합금이고, 팔꿈치 당연히 관절 합금이고, 이 윗부분 이쪽도 합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복잡해서 구분이 잘 안 되지만 이 골반 내부 쪽도 이렇게 합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무릎 쪽도 합금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잘 안 보이지만 이 발의 내부도 합금을 일부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안 보이는 곳들, 내부 볼관절이나 이런 쪽은 합금을 일부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럼 가동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가동도 꽤 좋았습니다. 진짜 좀 놀랄 정도의 몇몇 군데가 있었어요. 일단 목 부분, 진짜 목부터도 놀랐는데, 에반게리온 하면은 목을 살짝 빼는 거잖아요. 진짜 앞으로 쭉 빠져줍니다. 네가 거북목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많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목 가동 만족. 좌우로 돌리는 것도 밑에 부분 턱, 목 파츠 조심해 가면서 옆으로 좌우로 꺾이는 것도, 목 아래쪽도 같이 움직여 주니까 이중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죠. 고개를 숙인다거나 드는 것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쭉쭉쭉 들어 올려지기 때문에 포즈 취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어깨는 조금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깨 뒤쪽 파츠와 어깨가 움직일 때 파츠가 따로 노는데 이게 계속 뒤에랑 걸려요. 그래서 이제 흠집이 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고요. 어깨 장갑 자체는 볼관절이어서 바깥으로 뺄 수도 있고 살짝 들어 올리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요령 있게 움직여 주도록 합시다. 뒤쪽은, 이 뒤쪽 어깨 장갑은 이 등 쪽에 있는 조인트를 제거하면 똑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해서 조심해 가면서 움직입시다. 어깨 자체는 내부가 쭉쭉쭉 움직이는 관절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깨 장갑이랑 따로 놀기 때문에 팔을 옆으로 든다고 하더라도 어깨 장갑 따로 한번 딱 움직여주면서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바깥쪽 장갑이 또 움직여서 이 내부가 드러납니다. 이때도 팔을 또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깨 관절만 안쪽에 하나, 그리고 바깥쪽에 하나, 또 이중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관절이 많아서 좋지만 팔을 앞으로 들 때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딱 봐도 걸리는 부분들이 보이죠. 그래서 팔 자체를 살짝 어깨 장갑도 돌려주고 팔도 옆으로 빼준 다음에 들어 올려야 이 끝에 와서 또 걸리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더 들어줘야. 그러니까 이런 거 흠집 나는 거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팔꿈치는 이중 구조로 더 뭐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굽혀집니다. 엄청 움직입니다. 아주 좋아요. 그리고 손목 쪽 커버를 바깥으로 돌려주면은 이렇게 내부 관절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손목 자체를 좌우로 돌리거나 위아래 가동을 시켜줄 수 있는데 이 안쪽 관절도 바깥쪽으로 움직일 수 있어서 꼭 손목 자체를 위아래가 아니라 좌우로도 꺾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허리, 비어있는 공간 두 군데가 관절입니다. 그래서 좌우로 꺾을 때도 이 위아래가 같이 돌아주고요. 이렇게 좀 여기 또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흠집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이대로 앞으로 쭉 숙여주거나, 엄청 숙여지죠? 엄청 숙여지거나 뒤로 쭉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또 재밌는 게 허리 좌우에 이렇게 이 플랩처럼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요. 역시 자연스러운 액션을 위해서 살짝 이렇게 옆으로 꺾을 때
이럴 때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재밌는 점은 등입니다. 등, 척추. 이게 움직일 때마다 연동돼서 같은 방향으로 꺾여줍니다. 이렇게. 요거 볼 때 진짜 좋았어요. 재밌다. 야, 이거 괜찮은데? 좋은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이거 볼 때마다. 그리고 골반 부분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디테일의 끝부분, 이 모서리 부분 있죠? 또 여기 흠집 주의해야 합니다. 다리 자체는 옆으로 쭉 뻗어서 꽤 많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허벅지 당연히 회전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리 들어 올릴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이때 이 모서리 주의하세요. 안쪽에서 쓸릴 수 있습니다. 다리는 한 90도 정도 들어 올릴 수 있고 이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려 보면은 쭉쭉쭉 또 굽혀지는 무릎을 볼 수 있죠. 완벽하게 굽혀집니다. 이때 무릎 장갑은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바깥으로 빼거나 움직일 수도 있고요. 발 관절도 꽤 많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안쪽 바깥쪽으로도 크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고, 발가락 부분 가동하기 때문에 이 무릎을 꿇거나 했을 때 접지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발목 앞부분 그리고 뒷부분도 다 관절이 있어서 이게 가동하는데 다 도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 발을 뻗을 때 이 발목 장갑이 잘 보면 튕겨나가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꺾진 맙시다. 깜빡하고 또 포인트를 안 볼 뻔했네. 허벅지 가동할 때마다 연동돼서 움직이는 진짜 근육 같은 디테일이 있습니다. 저 요거 보고 좀 소름 돋았어요. 야, 이렇게까지 신경 썼네. 와, 소리가 나옵니다. 잘 모를 수 있지만 이 어깨 파츠 있죠? 요거 빼보면 여기도 주요 포인트는 합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감도 어느 정도 있고 튼튼하게 고정이 잘 됩니다. 무릎을 굽힐 때도 종아리 부분이 안쪽으로 쑥 들어가서 가동률을 극대화시키는 포인트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동하는데도 많은 신경을 써놨습니다. 무장들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먼저 볼 거는 라이플입니다. 팔레트 라이플. 기본 디테일은 애니메이션 등에서 봤던 것과 많이 다르긴 합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것과는 좀 다른 느낌이기도 하고 되게 독특하다는 느낌도 들죠. 앞부분의 총구 부분도 작지만 은근히 또 신경 써놓은 느낌이어서 이 부분도 참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의외로 탄창 분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탄창 교체가 가능하진 않습니다만 여분의 탄창은 따로 안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디테일이 또 들어가 있죠. 여기에 추가 파츠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먼저 롱배럴 앞부분에 이렇게 레일이 있어서 슬라이드해서 안쪽으로 쑥 넣어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롱배럴로 교체가 가능하죠. 디테일 자체는 은근히 좋은 편이고 앞부분에 총구도 확실히 들어가 있고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레네이드 파츠. 이것도 역시 레일 부분을 따라서 슬라이드 고정. 바닥 쪽이나 옆이나 전체적으로 도색 상태도 상당히 깔끔했고요. 참 보기 좋았습니다. 일단 라이플과 잘 어울린다는 점이 참 좋았어요. 또 있습니다. 총검 파츠. 총검도 역시 레일 따라서 그대로 쑥 굉장히 또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서 참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고, 총검의 이 검 자체 디테일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숭숭숭 뚫려있는 이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들었는데, 그 옆에 또 주황색의 도색도 깔끔해서 마음에 들었죠. 총검에서 이렇게 또 떼어낼 수도 있어요. 검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반게리온의 주무장 중 하나인 프로그레시브 나이프. 칼집까지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칼집은 고정 가능하게 되어 있는 조인트도 있고, 겉으로 나와 있는 손잡이의 디테일도 참 좋고, 칼집에서 쑥 뽑아보면은 칼날 자체도 상당히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메탈릭 도장이 정말 화려하죠. 거기다가 주황색으로 전신이 덮여있는 형태,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거기에 핸드건도 들어있습니다. 일반 권총 같은 느낌의 디테일로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총구 들어가 있고, 윗부분에 조준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손잡이 자체 디테일도 상당히 사실적이죠. 거기다가 장전 가능한 디테일이 들어있습니다. 아니, 이걸 가동시킨다고? 라는 느낌이었어요. 내부도 작게나마 도색이 되어 있어서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앞으로 밀어 넣을 때 약간 찰칵하는 느낌이 나는 것 같은, 뒤쪽도 포인트로 또 도색이 되어 있고, 재밌는 점은 탄창도 있다는 겁니다. 작지만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의외다 싶었어요. 다음은 에반게리온의 또 엄청난 무장 중 하나인 마고로크 익스터미네이션 소드.
프로그레시브 나이프와 비슷한 디테일의 칼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화려하고, 그리고 이 손잡이 부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예전에 그 디자인 약간 보인다 라는 느낌이었어요. 해서 뒷부분도 그렇고 이렇게 칼집에서 칼을 쑥 빼보면 개인적으로 좀 도색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손잡이에도 포인트로 도색들이 많이 되어 있는 편인데 칼날 부분의 도장이 정말 이건 진짜 굉장했어요. 이 빛반사도 빛반사지만 이 거대한 칼의 느낌을 아주 잘 살렸고, 금속의 느낌도 아주 잘 살렸고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휘어있는 형태죠. 이런 디테일도 참 좋았어요. 비슷한 형태로 카운터 소드도 들어있습니다. 역시 칼집 들어가 있고, 칼을 이렇게 빼보면 방금 봤었던 마고로쿠 이 소드와 동일한 형태의 도색이 되어 있고, 이 손잡이 부분의 디테일도 비슷하고, 이 중간 가드 부분이 좀 달라진 형태죠. 무장 참 많고 좋네요. 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부속품들을 다 꺼내봤습니다. 일단 베이스 들어가 있고, 베이스 기믹이 정말 화려하거든요. 먼저 보도록 하고요. 그 외에도 엄빌리컬 케이블이라던가 각종 손들, 추가 아머 파츠 많아도 정말 많습니다. 빨리 보도록 하죠. 일단 손은 이렇게 완전 액션을 위한 편손과 그 외에 라이프를 받치는 등의 편손, 그리고 나이프 또는 이제 소드용 손, 거기 라이플 손까지, 거기에 주먹 손까지, 지금 끼고 있는 것까지 해서 총 5종류의 손이 한 세트씩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바닥 자체도 이 네르프에서 정비받는 행거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인트가 뭔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또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이 가운데 부분을 빼고 공중 액션을 위한 베이스를 꽂아줄 수 있습니다. 이 베이스 자체는 회전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 앞으로 꺾거나 뒤쪽으로 드는 등 다양하게 움직여줄 수 있고요. 이 베이스에 고정하기 위해서는 이 엄빌리컬 케이블이 하나 필요합니다. 이 조인트가 하나 필요한데, 이 뒤쪽에 이렇게 엄빌리컬 케이블 접속 착착 해준 다음에 밑에다가 베이스를 고정합니다. 은근히 공중에서 버텨주기는 하는데 생각보다 무게중심이 앞으로 많이 쏠리다 보니까 앞으로 축 처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나사 조금씩 조여서 고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세워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베이스의 진면목은 이게 아니죠. 이 뒤쪽에 있는 조인트를 하나 밀어서 밑에서 빼줍니다. 그 뒤에 엄빌리컬 케이블을 꽂게 됩니다. 이쪽은 조인트를 베이스와 호환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해서 꽂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무로 되어 있는 케이블을 따라 뒤로 가면은 이 에너지 공급 부분 내부도 도색되어 있어요. 꽤 좋았습니다. 그거를 바닥에 꽂아주고, 자, 이렇게 이어진 케이블을 이대로 접속. 에바 하면 또 이거 아니겠습니까? 케이블. 이 멋까지 제대로 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와우, 좋습니다. 고정을 하는 건 좋지만 이 어깨 장갑이 들어갈 때 좀 타이트하더라고요, 위치 자체가. 그래서 넣을 때 좀 흠집 같은 거 조심하세요. 자, 어깨 장갑 그리고 팔 장갑 이렇게 해서 위치를 맞춰주고 손목을 고정합니다. 거기에 뒤쪽에 케이블까지 연결해주면 정말 정비받는 느낌으로 에반게리온 완성됩니다. 와우. 야, 이거 진짜 물건이다, 베이스. 와, 엄청나거든요. 이 뒤에서 봤을 때도 이제 케이블이 있으니까 이것도 절대 빼먹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야, 좋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전시가 이거 여기면 그냥 심심하죠.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수납용 조인트 4개가 들어가 있고요. 이 4개로 활용하면 이 마고로쿠 소드도 이렇게 위쪽에 고정, 팔레트 라이플도 뒤쪽을 빼서 여기다가 고정, 카운터 소드도 고정. 이 각각의 조인트들은 이 수많은 하드 포인트에 고정이 가능합니다. 이 뒤쪽에도 있고 어깨에도 이 하드 포인트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각종 무장들을 전부 다 안에다가 수납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이대로 출격만 하면은 대박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기믹 정말 잘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추가 아머 파츠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추가 아머도 달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다리 부분, 이쪽은 내부에 LR 구분이 있어요.
이쪽에 작게 라이트라고 써있는 게 보이죠? 이건 오른쪽 다리고요. 이렇게 발목 장갑을 제거하고 이 자리에 그냥 끼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슬라이드 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 긁힘 주의하셔야 됩니다. 상처 많이 날 수 있어요. 이렇게 넣을 때 살살살살 천천히 달래가면서 넣어주면 좋아요. 그리고 발목 장갑도 바꿔줍니다. 허벅지 부분도 커버가 살짝 열려서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밀어주면 조인트가 드러납니다. 여기에 이렇게 무수한 하드 포인트가 보이는 허벅지 장갑도 장착. 이 머리 부분도 뿔 부분을 살짝 밀어 올려주면 이렇게 제거가 가능하고 곡을 쓴 형태의 파츠를 씌워줍니다. 짜잔. 멋집니다. 확실히 하드 포인트가 많아져서 아까 행거에 있었던 모든 무장을 또 이렇게 장비를 해봤어요. 이게 어깨 장갑에도 가능하고 허벅지 장갑에도 가능하지다 보니까 이래저래 많이 들려주고 많이 달아줄 수 있습니다. 요런 뭐 때문인지 이제 에반게리온 이게 매력 있는데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그냥 꺾이기만 하기 때문에 좀 심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추가 파츠들이 있습니다. 이 추가 파츠를 조인트에 적용을 해주면 아까보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방향으로 꺾어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이나믹하게 놓을 수가 있죠. 목표를 정면에 놓고 스위치. 이렇게 라이플 액션도 한번 취해봤고요. 확실히 고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카리스마가 조금 달라져 보이는 느낌은 있어요. 훨씬 있어 보인다라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아까 다리 쪽도 확실히 포즈 취할 때 약간 느낌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아머 장착하고 나면은 멋져요. 프로그레시브 나이프 액션도 취해봤습니다. 역시 개인적으로 이 나이프는 이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에바 이호기가 썼던 포즈.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웅님이 위탁해주신 메탈 빌드 에반게리온 초기에 리뷰해봤습니다. 2호기 발매한다고 하는데 기대됩니다. 이거 만져보니까 이게 생각이 바뀌네. 와, 이 장난 아닙니다. 이건 수집하는 맛 나겠는데요? 에반게리온 좋아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진짜 강추합니다. 한번 꼭 사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재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준비 생활 되세요. 안녕! 빠브시!